여러분들 송중기씨, 현빈씨 같은 분들 만나면 기분이 좋죠. 왜 그럴까요? 잘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의 얼굴은 어디일까요? 예, 현관입니다. 누구나 여러분들 집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현관 풍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대문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에 대문이 지금으로 말하면 현관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세상에 존경을 받는 집,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집 뭐라고 할까요? 예, 명문가라고 하죠. 여기에서도 이 대문 문자가 들어갑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이름난 대문을 가진 집이 되겠죠. 이렇듯 대문, 즉 현관은 우리 집안의 얼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의 모든 건물 중에서 대문의 높이를 가장 높이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늘 대문 앞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이는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얼굴은 늘 깨끗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입니다. 명예는 늘 우러러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가문이라는 말을 하죠. 이것은 집안의 전통, 즉 뼈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이 대문 문자가 또 들어가네요. 이렇듯 여러분들 가정의 대문, 즉 현관은 여러분들의 얼굴이며, 여러분들 가정의 얼굴이며, 여러분들 가정의 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가셔서 현관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과연 깔끔하며 명예스러우며 전통 같은 것을 느끼실 수 있나요? 이는 분명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나요? 이곳에서 나오는 그 느낌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풍수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시는 대단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쉽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편리하게,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출발한 학문이라는 겁니다. 이 현관이라는 곳에서 흐르는 그 기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어떻게 성취운을 올려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여러분들 가정에 화목운을 올려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을 보면 이 집안의 부부 생활은 어떤지, 학생의 학업 문제는 어떤지, 또 남편의 성취운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현관은 수호행이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수호행이라는 것은 흘러다니는 것이며 섞여버리는 것이고요. 모양의 변화가 아주 많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절대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에게는 생식적인 성격을 판단하는 오행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관의 상태만 보면 이 집의 학생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 여성이 가정에만 만족하고 있는지, 혹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 않은지, 남성의 직업적인 성취가 잘 뻗어나가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조상님들은 정절을 지킨 여성에게 홍살문을 세워주었을까요? 여기에서도 문이 들어가네요. 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호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멋내는 것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요. 당연히 학업에서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남성 역시 한 곳에 집중하는 능력보다요, 이리저리 섞이고 타협하고 어울리는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니 당연히 남성의 성취운 역시 약해지게 되겠죠. 그럼 현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당장 치워야 하는 곳은 어떤 걸까요? 먼저 첫 번째가 청결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맑은 기운이 흘러다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관 앞에 붙어있는 배달 스티커, 먼지, 쓰레기, 안 쓰는 물건, 이런 것들 당장 치우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수 안 하시고 다른 사람 만나시나요? 현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은 얼굴에 이물질 붙여두시고 다른 사람 만나시나요? 현관문도 여러분 가정의 얼굴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신발 정리입니다. 가능하면 모두 신발장에 넣어두시면 가장 좋은데요. 늘 신으시는 신발은 한두 켤레 정도 밖에 꺼내 두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대신 집안에 들어오실 때 바닥에 묻은 흙이나 먼지들은 좀 털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현관에 흙이 있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흙은 토행을 말하는 겁니다. 현관은 수호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는 수호행의 기세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가 대형 수족관입니다. 이는 굉장히 강한 수호행을 말하는 겁니다. 수족관의 위치는 반드시 거실이어야 합니다. 수호행을 말하는 현관에 이렇게 강한 수호행을 또 만들어 주신다면 과유불급, 즉 과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우리 학문의 전형적인 예가 되겠죠. 이것은 어쩌면 가장 해로운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수족관은 움직이는 수호행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현관에 수호행의 파동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우리 전통 가옥에서 절대 대문 근처에는 우물을 두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집안의 학생은 학업과 거리가 아주 멀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집의 여성은 늘 사치스러움을 좋아하게 될 거고요. 이 집의 남성 역시 성취운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네 번째가 젖은 우산, 젖은 신발들입니다. 깨끗한 기운을 가진 수족관마저도 과하다고 문제가 된다고 치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더러운 기운을 가진 수호행이 여러분들 현관에 있는 수호행과 섞이게 된다면 이것은 아주 나쁜 기운을 만들어낼 겁니다. 반드시 우산은 현관에서 잘 안 보이는 곳에 두셔야 하고요. 젖은 신발은 잘 말려서 신발장 안에 넣어 두셔야지만 합니다. 다섯 번째가 과도한 화분이나 분재들입니다. 이것은 수호행의 부족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만약 현관에 수족관이 딱 고정이 되어서요,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관이 너무 넓어서 횡한 분위기가 난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현관의 넓이만큼 수호행의 크기도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하게 넓다면 이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요, 그렇지 않다면 한두 개를 제외하고 반드시 다 치우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가 대형 거울입니다. 대형 거울은 절대로 현관문을 바로 열어서 정면에 보이도록 그렇게 배치해 두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가정의 재물운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측면으로 이동을 해 두시던가요, 아니면 고정된 거라서 이동이 불가능하시다면요, 좌우에 알루미늄이나 금속으로 된 소모품 한두 개 정도 같이 두시는 거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화호행의 결정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호행은 정열과 열정을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오행입니다. 이것은 치밀함과 냉철함을 말하는 금오행을 의미하는 그런 소모품으로 중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방법 꼭 한번 활용해 보시도록 하세요. 일곱 번째로 절대 현관문이 녹슬거나 구부러지거나 부서진 채로 그냥 두셔서는 안 됩니다. 이는 늘 맑고 깨끗해야만 하는 수호행의 기운을 눅눅하고 아주 더러운 기운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현관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가정의 얼굴이라고 했죠. 수호행이라는 것은 여성에게는 정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남성에게는 성취운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시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조명은 반드시 아주 밝게 해두셔야 된다는 거 꼭 알려드립니다. 간혹 보면 이 조명을 어둡게 해두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현관은 여러분들 가정의 얼굴이라고 했죠. 어두운 얼굴을 갖고 계신 사람 만나고 싶으시던가요? 마치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현관에 한자에 검을 현자가 들어가는 것은요, 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묘하다, 또한 변화가 아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현관을 검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현관이라는 곳은 변화가 많고 아주 오묘한 곳이기 때문에 늘 좋은 기운만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라 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관과 현관 풍수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문은 복이 들어오고 복이 나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밀폐된 가옥 구조라서요, 출입문이 현관밖에 없죠. 그렇다면 현관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가정에 복이 들어오고 복이 나가는 유일한 출구라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또한 이곳은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라서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가정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생긴 사람, 아주 깨끗한 사람을 만난다면 기분이 좋듯이요. 현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관이 아주 깔끔하고 늘 깨끗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요. 늘 깨끗하고 좋은 기운만 뿜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 가정은 늘 행복하고 성취가 가득한 늘 깨끗한 운만 들어오는 그런 가정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복은 절대 어둡고 침침한 곳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밝고 깨끗한 곳으로만 흘러다니고 있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대로 꼭 하셔서 여러분들 가정 늘 행복하시고 성취가 가득한 가정으로 변해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